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191페이지 착오입니다.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안 앉으시죠? 이렇게 뻥. 저한테 냄새 나나?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부터 하고 있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면 그게 뭐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통종 허위표시. 모르는 건 뭐예요? 실수한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일단 효과는 유효한데요.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109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합치면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요.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의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착오의 태양이 나와요.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그거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일단 뭐가 있냐면 동기가 있는 거죠. 동기. 다시 말하면 일정한 동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의사가 형성되고 밖으로 표시한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동기가 잘못됐으면 동기의 착오.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 표시가 잘못됐으면 이게 뭐냐면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 거죠. 교재는 쉬운 뭐부터 나오냐면 표시상의 착오부터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의 의사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냐면 3천만 원에 팔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말하는 과정에 너무 바삐 말하다 혀가 짧아가지고 3,000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이게 뭐죠? 표시상의 착오고, 잘못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담이라고 하죠. 또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근데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만자를 빼고 써서 3,000원에 팔겠다고 잘못 썼어요. 이것도 뭐죠? 표시상의 착오고, 잘못 쓰는 것을 우리가 뭐죠? 오기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처럼 표시만 잘못된 것이 뭐죠? 표시상의 착오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내용상의 착오예요. 이 내용상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가,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적으려다가 요렇게 적었다. 그럼 이거는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고, 정확히 적었는데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거, 이게 뭐죠? 내용의 착오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로 생각하냐면 미국 달러로 100달러로 받아들일 텐데,
만약에 집단은 이것이 홍콩 달러였다면 정확히 표시가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실제로 나오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지만 별 의미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얘도 흔하지도 않고요. 또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례 99%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 동기의 착오가 나와요. 뭐죠? 의사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동기가 잘못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더라. 그럼 그것은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죠. 뭐 지하철역이 건설되다길래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지하철역은커녕 마을버스 정거장도 안 생기더라. 이런 건 뭐예요? 딱 상가를 분양받게 된 뭐예요? 동기의 착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못 샀다, 착오다, 실수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인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중요한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동기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생각할 문제. 뭐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른다. 지 문제지. 뭐 그것 때문에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항상 취소를 못 하느냐? 아니다. 그죠? 교재 나온 내용이 대부분 이겁니다.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예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중에 가장 재미있는 판례가 염소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 판례인데 이 양반이 이제 시골에 장터를 갔더니 염소가 배가 불룩해요. 그래서 이 양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염소가 임신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데려왔어요. 사온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염소는 임신한 게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단 말이죠. 그러면 염소를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죠. 그러면 지가 잘못한 거니까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염소를 구입하면서 내가 이 염소를 사는 이유는 임신한 염소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아니면 원래는 염소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염소 파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임신했어요. 1타 쌍피입니다. 제수 좀 1타 3피도 됩니다. 라고 꼬셔가지고 살 마음이 없었는데 살 마음이 뭐가 됐어요? 유발됐다면 그때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 요건에서 1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입니다. 일단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첫째 기억할 것은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and 플러스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내용이에요. 물론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뭐 지 애인 사진이다. 그러면 주관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진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만 요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대단히 어떻게 해요? 어렵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인데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얘들이 나와 있는데 그 얘들의 대부분은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 경제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따져보십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은 세 번째인데 따로 기억할 겁니다. 따로 기억할 거 세 번째인데 식감,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수량이나 지적이 부족한 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대부분은 여기서 답을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시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죠? 근데 왜 가격이 중요 부분이 아닌가? 거래의 안전 때문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가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수하고자 하는 사와 매도인 간에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가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건데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버리면요. 대부분이 다 취소돼요. 팔았는데 좀 싼 것 같아요? 그럼 누가요? 판 사람이 취소.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럼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주관적이고 정가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가격이 중요 부분이면 대부분의 거래가 웬만하면 다 뭐가 돼버려요? 취소가 될 것이고 거래의 안전이라는 것은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어쩔 수가 없다. 따라서 가격이 잘못됐다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수량 지적 부족은 뭐니 이런 겁니다.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80평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언뜻 보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안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적제도는요. 일제 시대 때 만든 거예요. 참 심각한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2016년도 이 시점에서 일제 시대 때 만든 그 지적을 쓰고 있단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가 지적을 정비 중이에요. 그게 아마 계획이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일제시 때 맞는 거다 보니까 다 틀려요. 다 틀려요. 특히 시내 지역은 좀 난데 교외 지역 가가지고 측량해 보면은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데도 일치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요. 다 조금씩 뭐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잘못됐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뭐예요?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지적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감수해야 될 일이고요. 그죠? 감수해야 될 일이고 따라서 이것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중요 부분은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193페이지부터 넘겨보시면 19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데 대부분은 뭐냐면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면 중요 부분이다.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고요. 이거는 뭐죠? 따로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걸 깔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착오는 반드시 개념적으로 뭘 내포하냐면 과실을 내포해요. 왜 그렇죠? 과실이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이죠. 착오가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죠. 다시 말하면 불일치됐음 뻔히 알아야 되는데도 모르고 한 것이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그래서 착오는 반드시 무엇을 내포하게 되냐면 과실을 내포하게 돼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이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일단 개념은 과실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모른다.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이 뭐예요? 과실이고, 중과실은 뭐냐면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중과실이죠. 현저한 주의 의무.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과실과 중과실은 정도의 차이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뭐예요? 중과실.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뭐예요? 과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새 뭐 오늘도 이제 청문회 보니까 좀 저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우 좀 이제 짜증이 나. 뭐가 짜증이 나냐면은 와 저런 사람들이 장관이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나?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대통령, 이거 녹화하네. 아무튼 딱 느낌이 뭐예요? 뭐, 굿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혼자 사는, 생각해보세요. 그죠? 봐요. 안정된 직장이 있고, 누가 또 나보고 빨리 출근하라고 지랄거리지 않는데, 혼자 살아요. 늦잠 잤겠죠? 그냥 일반인 생각해보세요. 그죠? 뭐 늦잠 퍼질하게 자다가, 그죠? 퍼질하게 하다가, 또 이제, 길 건너에 있는 사무실을 가야 되는데, 그죠?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사무실 안 가는데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뭐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이제, 잠옷바람으로 어떻게 굴러다니다가, 이제,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죠? 굴러다니는 게 주로 일이었겠지. 그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초창기에는 그래도 열심히 어떻게 해요? 내가 대통령 가고 출근도 하고, 그죠? 그랬는데, 이제 가봐야 뭐 별 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뭐죠?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비서들도 못 만나잖아요. 왜? 잠옷바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출하려면 이제 뭘부터 해야 돼요? 머리부터 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늦게 나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문제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과정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참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뿐인 거죠. 깜이 아닌 거지. 근데 깜이 아닌데 돼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무튼 나라도 큰일 났고 그 아줌마도 큰일 났고 진짜 이제 그 말년은 어떻게 살지나 걱정이고. 아무튼 뭐하다 얘기 나왔죠? 그죠?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아줌마가 대충 뭐에 잘못한 게 아니라 뭐에 현저히 잘못한 거죠. 그죠? 현저히. 그죠? 참 아무튼 그냥 간두셨으면 좋겠는데 간두시면 갈 집이 없어서 그러나 집 있죠. 삼성동에. 그죠? 그 독거노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의 공식 명칭이 뭐죠? 독거노인. 그잖아요. 그죠? 다른 표현 있나요? 혼자 사시는 60 몇 세요? 65세인가요? 65세면 이제 경로 우대증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지하철 무료고 버스 무료. 이제 혼자 사시니까 뭐예요? 독거노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신가? 그래서 그거 나가시면 어디 이제 혼자 사시려고 그런 예. 그래요? 좀 더 있으셔야 되겠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친구들도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깜빵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가셔도 또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그러셔서 그러나 그것도 형제들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근데 아무튼 진짜 대통령 선거 잘해야 돼요. 진짜 이번에 진짜. 그래서 진짜 나라가 진짜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진짜 막 저는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엊그저께는 또 어제네 수업하다 오후에 식당 갔더니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백반집 갔어요. 갔더니 원산지 표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삼겹살이 독일산이래. 독일.
독일. 느낌 없어요? 왜 그 집은 삼겹살을 독일 걸 쓸까요? 독일 거가 고급져서요? 싸서죠, 그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독일 농민들은 그 돼지를 키워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한테 싸게 삼겹살을 파는데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한국 농민들은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돼지를 키워서 우리나라에다 어떻게 해요? 비싸게 파는데도 잘 못 살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전 이런 거 볼 때 또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노르웨이 고등어도 충격적이죠. 노르웨이 고등어 되게 많죠. 그죠? 노르웨이 고등어 요새 좀 비싸졌어요. 한 3단 전에 진짜 쌌는데 이거 막 크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노르웨이에 있는 어민이, 그죠? 고등어를 잡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다가 뭐예요? 싸게 파는데 더럽게 잘 먹고 잘 살고요. 잘 살아요, 거기서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한국 어민들은 옆에서 뭐예요? 잡아서 더럽게 비싸게 파는데 더럽게 못 살고. 이거 왜 그러는 거죠? 그죠? 유통구조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배추값이 금값이 되잖아요. 금값이 되면 언론에서 어떻게 나와요? 유통구조가 잘못됐고, 뭐 중간 상인들이 뭐 다 착취하고, 뭐 현지 어민도 여기서는 2,000원인데 여기서는 뭐 500원밖에 안 되네 가지고 중간 상인을 천인공단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나와요? 다음 뉴스가 이마트에서는, 그죠? 이마트에서는 직접 농민한테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싸게 뭐죠? 공급한다. 이런 뉴스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 상인은 없어지고 이마트, 롯데마트만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 상인들은 진짜 말 그대로 뭐예요? 서민들이시거든. 무슨 아시겠어요? 중간 상인들 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트럭 몰고 막 대관령에다 머리 달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배추 모아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장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언론 보도가 항상 어디로 가냐면 대기업에게 이익이 되게 언론 보도가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상인분들도 충분히 뭐요? 먹고 사셔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 한번 벌어지면 그 천일공도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처럼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런 중간에 서민들이 어떻게 해요? 싹 없어지고 모든 것을 누가요? 대기업이 독점하는 이상한 구조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사진도 그런 뜻일 것 같은데 뭔가 구조가 잘못돼 있어요. 유통구조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회 구조. 또 이런 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르웨이는 뭐 대규모로, 이거 아니에요. 노르웨이도 전에 보니까 그냥 가족끼리 고기 잡아요. 그냥 아버지 아들하고 뭐 통통배 타고 나가지고, 그죠? 고기 잡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다시 말하면 뭔가 우리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뭐가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을 벌면 최소한 7, 80원이라도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뭐죠? 6, 70원은 뭐예요? 어디로 사라지고, 그죠? 3, 40원밖에 안 나오고, 문제만 생기면 누구만 자꾸 늘어져요? 어렵게 살고 있는 뭐예요? 중간 상인들만 천유공난 만행을 저지른다. 실제로는 누가요? 이상한 놈들 다 빼가는 거죠. 아무튼 어제도 독일 삼겹살 보면서 이게 뭐지 우리나라는 막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 삼겹살을 사다가 독일산에 비싸게 받아 먹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싸게 팔아 먹는데 왜 독일 농민들은 잘 사냐 이 말이죠. 그죠? 요새 또 보면은 일본산 해물들이 많습니다. 이제 생태 있죠, 그죠? 생태는 국산 없고 다 뭐예요? 일본산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뭐 방사능을 떠나 가지고 뭐가 또 그러냐면 또 일본 어민들도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느껴지는 거는 대도시 가면 다 똑같아요. 파리나 대전이나 서울이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딜 가봐야 알아요? 시골을 가봐야 알아요. 깡촌을 가봐야 이 나라가 부자인지 아니지 않은데 일본 같은 나라 깡촌 가면요, 잘 살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아무튼 좋아. 그러니까 문화시설도 잘 돼 있고 길도 진짜 잘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
왜 공주 뭐 유구 쪽만 가도 어떻게 해요? 그죠? 완전히 뭐요? 60년대, 50년대 거리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도 아닌 거죠. 뭐가 얘기가 나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예요? 현저히 주의무를 뭐 하신 거예요? 결여하신 거예요. 그죠? 단순히 그냥 실수하신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그죠? 현저하게 주의무를 결여하셔서 305명의 그 아이들의 목숨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셔야 될지 모르겠고 그건 좀 이상해 아무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정도의 차이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판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거라면 그것은 과실로 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언론이 잘못 보도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분은 뭐예요? 나는 언론을 믿어서 확인 안 했다. 이런 짓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과실을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근데 대통령이 언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고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어요. 안 떼봤더니 저보다 선순위인 뭔가 엄청난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만약에 제가 중개업자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그 핵심 판례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땅을 구입하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럼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한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보시면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쟁점 뭐죠?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가 없지만 표시가 되거나 유발돼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그 착오가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면 뭐예요? 중요 부분인데 시가 수량 지적 부정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판례 입장이고요.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누군가를 믿어서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된다는 거죠. 다 한 겁니다. 그다음 우측 하늘에 보신 효과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끝이고요. 넘겨보시면 배상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착오는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적용 범위는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정도고 관련 문제는 한번 보실 때 큰 의미는 없고 특히 우측에 다른 제도와의 결합 문제는 해당 부분에 볼 거고 특히 한 가지만 잊지 말 것은 우측에 중간에 착오 해제에서 박스는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는 머릿속에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198페이지에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가 나옵니다.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
일단 개념은 그렇습니다. 기망, 속였고요. 그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났고 그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요.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 번째 요건으로서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뭐예요? 착오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 문제는 꼭 속일 때 적극적 행해야 되느냐, 암소리 안 하는 것도 사기가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도 암소리 안 하는 것도 기망,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건설회사가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이게 사기냐? 그러면 뭐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고지 의무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죠. 그러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점은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따라서 암소리 안 하고 침묵한 것은 뭐예요? 기망이고 사기다. 이런 판례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 기망이 뭐 해야지만요? 위법해야지만 사기예요. 위법. 근데 우리가 뭐 공부를 하시도 그렇고 안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위법이라는 말을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탄핵 소추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이 나려면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라고요? 중대한 위법.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반 이렇게 댓글 내는 거 보면은 중대한 범죄와 동일시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중대한 위법을 뭐래요? 중대한 범죄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에요. 위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특히 민사적으로는 비난 가능성의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인 거거든요. 그러면 중대한 위법이라는 말은 그 범죄가 중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커다 아니냐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고 저저번 주에 이제 여기 대전 오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 재판관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터뷰 하시는데 그 양반이 전문가시겠죠? 재판관이니까.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MC가 중대한 위법인데 어떤 걸 해야 중대한 위법입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중대한 위법이라는 것은 촛불 집회 하나만으로 끝난 거라고. 뭔 소리지? 그랬더니 위법이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을 말하니까 그분의 행위가 비난할 정도 그것이 중대하면 그것이 뭐죠? 중대한 위법인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냐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 들고 어떻게 해요? 강화문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박근혜 대통령 행위가 비난할 가능성이 이미 뭐요? 충분하고 중대한 위법이라는 근거로서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존재한다는 말이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다 적게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망이라 하더라도 비난할 정도가 아니면 위법하지 않고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식당 이모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이모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맛있대요.
그래서 시켜서 어떻게 먹어봤더니 맛 더럽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는 저를 뭐 한 거예요? 기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날 그 아줌마를 검찰에 사기로 고소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할 수 있는 거죠?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맛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인지산정이에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음식 파는 이모가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기망한 것은 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학원 등록하시면서 우리 부원장님한테 여기 민법 선생 강의 잘해요 그랬더니 강의 잘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죠? 들어봤더니 들을게 못해. 그래도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강사가 강의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이니까. 상가 분양 가가지고요. 분양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아파트 분양받으러 가가지고요.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고요. 토지를 사러 가가지고 파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그 양반들은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 입지가 최고다. 땅값이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전봇대 지금도 있나요? 최근에 많이 준 것 같은데 5천 투자 월 수익률 뭐예요? 13% 보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 느낌이 오시죠? 야, 저걸 지가 하지 왜 남한테 하려고 시키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안 믿어지잖아요. 솔직히. 그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눈살이 저런 거 다 사기인데 왜 안 잡아가지?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상가든 뭐든 분양하는 사람은 수익률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것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벽에다가 막 붙여놔도 뭐죠?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바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고 위법해야 비로소 뭐예요?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해야 돼요. 고의.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실문적으로는 사기냐 아니냐는 여기서 많이 걸려요. 고의냐 과실이냐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사기예요? 돈 빌렸는데 안 갚아. 이 그지같은 인간이. 이번 달에 꼭 저번 달에 500만 원 갚겠다 약속했는데 안 줬어요. 사기인가요? 최근에 그 최홍만 있죠. 그 씨름 선수, 격투기 선수, 그죠? 그 인간 돈 빌렸다 안 갚아가지고 사기로 처벌받았죠. 그죠? 그러면 돈 빌렸다 안 갚는 건 사기인가요?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고의냐 과실에서 결정이 돼요. 만약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도 갚을 마음도 없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고의니까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요. 돈을 빌릴 때는 충분히 갚으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된 것은 과실이니까 이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갔을 때 이것이 사기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결국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수입이나 재산 상태를 가지고 따져요. 수입이나 재산 상태를 봤을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으로 평가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영만 그 판결 내용 보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수입이 빵원. 돈 하나도 수입이 빵원이고요. 그 다음에 빚도 되게 많았어요. 채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TV도 출연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고의다. 그래가지고 사기로서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최홍만이니까. 최홍만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 뭐 좀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죠? 그동안 많이 벌었을 텐데, 다 어디다 두고 그 짓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한 1억, 뭐죠? 참 궁금해. 아무튼 고의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이중에 고의해야 돼요. 이중에 고의라는 말은 뭐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의 의미는 원래는 요 세 가지 요건이 연결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착오로 인해서 뭐죠?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 이런 의미인데 별 의미는 없고 요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하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기다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야, 저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때가 있으겠죠.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이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경우에도 수억을 뜯기는 사람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이 봤을 때는 넘어갈 정도가 아니었지만 당한 사람은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뭐가 되죠? 사기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박도 한꺼번에 볼 겁니다. 강박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강박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말인데 쉬운 말은 뭐죠? 협박입니다. 협박. 협박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뭘 느꼈습니까?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요건입니다.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침묵으로도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강박이 뭘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되는데 요 위법도 비난 가능성의 존재이란 점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요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주면 때려 죽이겠다. 집에다 불 지르겠다. 네 딸 흙냄새 맡을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냈다면 정당한 이익이라 하더라도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예요? 위법한 거죠.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할 때 뭐가 나오냐면 고소고발이 나와요.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거죠. 물론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고소 고발은 결국은 국가로부터 구제받고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당한 거죠. 근데 만약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돈을 뜯어냈다면 무엇을 받은 거죠?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이 고의는 어떤 고의여야 되냐면 이중의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가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판례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판례는 뭐냐면 벼락 맞아 뒤지라 판례가 있어요. 그죠? 이거 뭐냐면 어떤 아줌마한테 벼락 맞아 뒤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는 진짜로 벼락 맞아 죽을까 무서워서 외출을 못했어요. 그리고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구까지 했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효과인데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요.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고 을이 갑에게 강박을 했다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왜냐하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강박을 하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만약에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엉뚱한 누가 피해를 보냐면 을, 상대방이 피해를 보죠. 사기는 누가 쳤어요? 병이. 강박은 누가 했어요? 병이. 근데 막상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이놈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사기 강박을 쳤을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을이 사장이고 병이 뭐예요? 직원이어서 피용자이어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어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 판례는 피용자는 제3자로 봐요. 그렇지만 대리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쳤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을 때는 제3자가 아니라는 말은 을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것이 201페이지 나와 있는 핵심 판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끝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2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본 조절을 풀어볼게요.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었다. 이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무효죠. 2번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이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악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벽이 제3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죠. 악의 병은 보호받지 않으므로 2번도 뭐죠? 맞죠. 3번 갑이 비진입 표시를 X부동산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모르고 선이고 무과실이면 뭐예요? 유효하다. 맞는 거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경우 갑은 선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5번 만일 갑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했어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죠. 이제 무효니까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X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제4절 의사표 효력 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